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일희일비 오늘도 즐겁게 45번째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22년 4월 모의고사에서 14번, 17번 지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부터 보시면 14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네요. 기억이 나올 때 풀면 되고 15번 봤더니 보기가 있는데 가부터 라까지 들어갈 말을 찾아서 적으래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지금 일치불일치 문제가 없죠. 기억이 갑자기 나왔고 15번도 찾아서 푸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찾아서 푸는 문제. 그러면은 일치불일치 문제가 없네 싶으면 빠르게 기억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봐봅시다. 봤더니 시작하자마자 1문단에 나오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풀라는 거겠어요? 14번을 일치, 불일치처럼 풀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억이 나오지만 얘를 일치불일치로 놓고 풀어야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유형상 항상 지문이 있으면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는 일치불일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오지 않는 지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이라고 나왔지만 얘도 그냥 일치불일치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때 15번의 보기에 채우는 방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요 앞부분에 빠른 속도로 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럼 얘도 유의해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문단을 읽으면서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면 얘도 한번 살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읽다가 이 부분이 나왔을 때, 필요한 부분이 나왔을 때 채울 수 있는 문제겠구나 라고 이제 예측을 좀 해주시면 빨리 풀립니다. 자, 16번 보기 나왔고 밑에 그림까지 나와 있죠. 이런 문제는 마지막에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적절하지 않은 것까지 체크를 해봅시다. 17번 문맥상 A니까 어휘 문제죠. 이거는 어휘가 나왔을 때 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 우리는 14번과 15번을 각 문단을 읽으면서 살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문단번호를 매겨볼게요. 디지털 카메라 1문단, 대비검출 범식 2문단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서 쭉 가다 보면은 위상차 검출 방식 3문단이 될 거고, 내려와서 그림 있는 부분이 4문단이 될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총 4문단으로 나눠져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1문단을 먼저 읽었는데 1문단에서는 일단 지금 당장 14번과 15번을 풀 수 있는 건 없었고, 여기에 기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기억을 일단 써놓으시면 되겠죠. 기억은 피사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이에요. 피사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봤더니 1, 2번은 대비 검출 방식, 3, 4, 5번은 위상차 검출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살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대비 검출 방식과 위상차 검출 방식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자동 초점 방식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이 문단에는 대비 검출 방식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A가 먼저 나왔네요. 통하다 라는 어휘 문장일제가 먼저 나왔죠. 자, 보니까 주어가 대비 검출 방식은 촬영 렌즈를 통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내려가서 요거를 써주시면 되겠죠. 17번의 A는 방식은 렌즈를 통하다네요. 자, 이 방식이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통하다는 뭐겠어요?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니까 렌즈를 통과하다의 의미를 갖겠죠. 렌즈를 통과하다의 의미를 가질 거고, 이때 방식이 통하는데 통과하는 거니까 르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봤더니 우리끼리는 서로 통한다. 목적어 없죠? 지울 수 있고. 주장은 앞뒤가 통한다. 여기도 목적어가 없네요. 지울 수가 있겠고. 자, 통하다에다 지워볼게요. 그들은 통하다. 비상구를 통했다. 목적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서 그런 얄팍한 수는 통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수가 통하다로 보시면 돼요. 통하다 지우시고, 목적어 없죠. 여기도 쭉 다 목적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소식을 통하다. 목적어 있네요. 목적어 있는 게 3번, 5번 두 개밖에 없죠. 자, 그럼 한번 넣어봅시다. 그들은 비상구를 통과하다. 말이 되고, 두 사람이 소식을 통과하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말이 되는 거 3번밖에 없네요. 그들은 비상구를 통과해서 건물을 빠져나갔다. 요게 되겠죠? 17번의 답은 3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걸 해놓고 이제 이 문단을 쭉 읽어봅니다.
이 문단의 내용을 오른쪽까지 해서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나서 여러분 아래 나오는 14번의 대비 검출 방식에 해당하는 걸 지울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봤더니 지울 수 있을까요? 네, 지울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줄부터 바로 나오죠. 촬영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피사체의 상위 매치는 이미지 센서로 바로 보낸다 라는 말이 나오죠. 요 말이 14번에 1번에 나오게 되겠죠. 14번에 1번. 자, 대비 검출 방식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 빛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이 여러분 이거잖아요. 반사되는 빛이니까 이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빛을 촬영 렌즈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게 이미지 센서로 보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14번에 1번. 대비 검출 방식에서는 기억은 촬영 렌즈를 통해 들어와 이미지 센서로 보내진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읽다 보니까 오른쪽 부분으로 가셔서 오른쪽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네요. 다섯 번째 줄. 대비 검출 방식에서는 빛의 대비가 최대치가 되는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촬영 렌즈를 앞뒤로 반복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말을 통해 14번에 2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비 검출 방식에서 자, 촬영 렌즈는요. 어떻게 해요? 촬영 렌즈는 빛, 이게 기억이죠, 여러분? 빛의 대비가 최대치가 되는 지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14번에 2번. 촬영 렌즈는 기억의 대비가 최대치가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1, 2번을 지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단까지 쭉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읽어보고 난 다음에 한번 우리가 15번의 내용을 알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여기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지금 우리가 대비 검출 방식을 보고 있는데 대비 검출 방식이 촬영 렌즈를 앞뒤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미지 센서에 미친 상을 분석하다 보니까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읽고 나서 보니까 자, 15번에 보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촬영하기 위해서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방식 중에서예요? 자, 지금 어떤 방식? 여기 있는 자동 초점 방식 중에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대비 검출 방식을 봤죠? 이 방식이 느린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에 들어갈 말은 자동 초점이겠죠. 이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보다는 어떤 것이 유리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비 방식이 느리다고 했죠. 그럼 이 방식보다는 앞으로 나오게 될, 얘는 안 봤지만 위상차 방식이 하나 남았잖아요. 여기 나오죠, 여러분? 쭉 나오죠? 여기 대비 검출 방식과 위상차 방식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대비 검출 방식은 어떻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초점을 맞추기 힘들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15번의 힌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보시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촬영할 때 자동 방식 중에서 대비 방식보다는 위상차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가면 되죠?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자동 초점 그 다음에 대비 하나밖에 없죠? 위상차. 뒤에 거는 몰라도 되네요. 라는. 그럼 이건 위상차는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야 라고 그냥 알 수 있겠죠? 1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답이 너무 시시하게 나오네요. 선생님 같으면 이 자동 초점 한 3개쯤 해놓을 텐데 이런 거. 더 헷갈리게 해놔야 되는데 답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15번이 지금 먼저 풀렸죠? 14번보다도. 그래서 15번의 답이 1번이라는 거. 이 문단까지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마저 3문단으로 내려가서 14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3문단에서는 위상차 검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기 보니까 위상차 검출 방식은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쭉 설명을 하다가 얘가 주 반사 거울에서 반사되거나 주 반사 거울을 통과해요. 그런데 주 반사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뷰파인더로 보내져서 촬영자가 피사체를 밑줄이 너무 안 예쁘네요. 뷰파인더로 보내져서 촬영자가 피사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대요. 여러분 이 말이 14번에 5번에 나와요. 자, 주 반사 거울에서 반사돼요. 무엇이? 빛이. 이게 기억이죠. 기억이 주 반사 거울에서 반사되면은 촬영자가 볼 수 있죠. 뷰파인더로 보내줘서 피사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요거 한번 보실까요? 자, 내려가서 14번에 5번 보면 위상차 검출 방식에서 주 반사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촬영차가 피사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어디로? 이 뷰파인더로 보내진다라는 거죠.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 확인할 수 있고 바로 뒤에 또 이어서 나오죠. 한편 주 반사 거울을 통과한 빛은 보조 반사 거울에서 반사되어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까지만 봐도 되죠. 자, 그럼 14번에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아니라 3번. 요 내용이 14번에 3번이 되죠. 14번에 3번. 자, 여러분 주 반사 거울을 통과한 빛, 여기도 기억이죠. 주 반사 거울을 통과한 기억은 보조 반사 거울에서 반사된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14번에 3번 주 반사 거울을 통과한 기억은 보조 반사 거울에서 반사된다. 맞는 설명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남는 거 몇 번인가요? 네, 4번밖에 없네요. 위상차 검출 방식의 기억은 초점을 이미지 센서에서 검출하기 위해 마이크로 렌즈를 이동한 후 분리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틀렸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선생님은 이 말이 좀 헷갈렸거든요. 무슨 말이야 싶었어요. 나머지 것들이 너무 다 맞는 말이죠. 너무 다 쉽게 풀려요. 그래서 이 근거를 찾아봤거든요. 근거를 다시 찾아보니까 3문단의 첫 번째 줄에 나와요. 위상차 검출 방식은 3이 외치는 이미지 센서가 직접 초점을 검출하지 않고 AF 센서에서 초점을 검출한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즉 이미지 센서가 직접 초점을 검출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게 14번에 4번의 근거가 되겠네요. 이미지 센서가 직접 초점을 검출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죠. 내려가서 볼까요? 14번에 4번. 초점을 이미지 센서에서 검출하기 위해 이미지 센서가 직접 초점을 검출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14번에 4번이 답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3문단까지 봤어요. 지금 3문단까지 봤는데 문제가 벌써 14번 풀렸고 15번도 풀렸고 그리고 17번도 풀렸죠. 남은 거 이제 16번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16번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마지막 4문단에도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이 4문단을 읽으면서 이제 16번에 이 가나 그림을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러면은 푸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보기를 먼저 봤어요. x1과 x2가 각각의 위상차 값을 나타낸다 라는 말을 일단 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4문단을 쭉 읽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하지만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부분 있죠. 그림의 상황과 달리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도달하기 전에, 자, 이 말을 봅시다. 그림의 상황과 달리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AF 센서를 도달하기 전에 수렴하게 되면 빛의 값과 AF 센서의 B영역과 C영역에 퍼져서 도달하게 된대요. 요게 뒤에 한번 그림에 있나 볼까요? 여러분, B와 C에 퍼져 있는 거 여기 있겠죠. B와 C에 퍼져서 도달하는 게 가에 나와 있네요. 이건 어떤 경우?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도달하기 전에 수렴하게 된 거. 그러면은 여기 AF 센서에 어떻게 된다? 가는 도달 전에 수렴했다는 거죠. 도달 전에 수렴하게 됐다 라는 얘기이고, 도달 전에 수렴했고 얘가 뭐에 대한 설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X1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X1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X1은 이렇게 된다라고 쭉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라는 부분부터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여기서 끊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할 때까지 수렴하지 못하게 되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할 때까지 수렴하게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빛들이 각각 어떻게 되냐면 A 영역과 D 영역에 퍼져서 도달하게 돼요. 볼까요? 여기 있죠, 여러분. A 영역과 D 영역에 퍼져서 도달하게 되는 경우. 나에 돼 있네요. 이거는 어떤 경우? 수렴하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위에서. 자, 요 정도로 필기해 두시고. 이게 그러면 요 반대로부터는 X2에 대한 설명이겠죠. 이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는 촬영 렌즈를 앞으로 이동시킨다 까지입니다. 이동시킨다 까지. 됐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자, 지금 여기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방식은이
요 앞에 있는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자동초절 방식 중에 대비검출과 위상차 검출이 있었는데 지금 산문단에서부터 위상차 검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이 방식은 이라는 이때의 방식은 뭘 말하냐면 위상차 검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에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상차 검출 방식은 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글이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신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근거를 찾아주면 되겠죠. 16번에 근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가에서 x1을 위상차 기준값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촬영 렌즈는 한 번만 움직이면 되겠군 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맨 마지막 부분. 이 방식은 AF 센스에서 초점을 검출하여 촬영 렌즈를 한 번만 이동시키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상차 방식 자체가 촬영 렌즈를 한 번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여러분 앞에서 볼 때 이 대비 검출 방식이 렌즈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찍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근데 위상차 방식은 촬영 렌즈를 한 번만 이동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X1에만 해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X2도 똑같이 해당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16번에 1번의 근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촬영 렌즈를 한 번만 이동시켜도 된다라는 거죠. 즉 X1이든 X2든 위상차 기준값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촬영 렌즈는 한 번만 움직이면 됩니다. 맞는 설명이 돼요. 자, 다음 가에서 빛들이 B 영역과 C 영역에 퍼져서 도달한 것으로 봐 X1은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작겠군 이라고 했네요. 요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X1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 이 경우 측정된 위상차 값은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작다라는 말 나오죠. 작다라는 말 나오네요. 자, 16번에 2번의 근거가 되겠죠.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작겠군. 맞는 설명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3번. 가에서 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하기 전에 수렴된 것으로 보아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촬영 렌즈를 뒤로 이동해야겠군 이라고 했네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뒤에 보니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촬영 렌즈를 뒤로 이동시킨다 라고 바로 나오네요. 16번에 3번 근거가 이어서 나왔죠?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 3번도 촬영 렌즈를 뒤로 이동해야겠군.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4번. 나에서 빛들이 A 영역과 D 영역에 퍼져서 도달한 것으로 보아 AF 센서는 X2를 줄여야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겠군 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2죠.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초점이 맞는 거 보세요. 이렇게 AF 센서에 초점이 맞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길이를 단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지금 이 초점의 길이가 X2와 X 중에 뭐가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이게 더 크죠? 그러면은 X2는 초점의 길이를 줄여야 되는 게 맞죠? AF 센서를 줄여야 되는 게 맞죠? X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요만큼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줄여야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겠군. 맞는 설명이 돼요. 이거는 AF 센서의 초점이 X2가 더 넓기 때문이에요. 되시죠? 자, 5번. 나에서 빛들이 각각의 AF 센서 표면의 한 점에 수렴될 수 있도록 촬영 렌즈를 이동해 위상차 기준값을 크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어차피 1번부터 4번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답인데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겠죠? 자, 여기 X2에 관한 설명해 봅시다. 이때는 측정된 위상차 값이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커졌다라는 말이 나왔죠. 커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겠죠. 16번에 5번. 커져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커져 있다라고. 커져 있는데 위상차 기준값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큰일 나죠? 더 커지게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작게 만들어야겠죠. 답이 5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본문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냥 4문단까지 다 읽고 나면 전체 문제가 16번까지 16번도 다 풀리는 그래서 네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딱 20분이 됐네요. 여러분 오늘 지문도 수고하셨고요. 45번째 지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46번째 지문으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해요. 안녕.